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임금에 대해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하고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것이고 사용자에게 지급 의무가 있어야 한다는 내용이 있는데요. 관련 개념과 함께 살펴보면 더욱 이해가 쉬우실 텐데,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임금으로 보기 어려운 금품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고객이 준 봉사료, 팁 같은 것들이 있을 수가 있고요. 사용자가 근로계약할 때 지급하기로 정한 정기상여금, 그런 것들이랑 달리 이번에 우리 회사 매출, 영업이익이 너무 잘 나와서 고생한 직원들에게 고마워서 특별히 이번에만, 내년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내년에도 줄 수 있는 건 아니고 이번에만 월급의 100%를 성과급으로 지급했어요. 이건 근로자의 개별적인 성과와 직접 연계된다고 보지 않기 때문에 임금이 아닙니다. 하지만 구분해서 개인별 성과에 따라 연계되는 인센티브는 임금인데요. 많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이라 언급한 것이니 참고해 주시고요. 또 영수증 첨부에 의해 실비를 보전하는 금품은 임금과 구분된다는 점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임금 지급의 원칙이 있는데요. 임금은 통화로 지급해야 되는데 현물로 지급하지 말라는 취지입니다. 그리고 본인에게 직접 지급해야 되고요. 매달 한 번 이상 지급해야 되는 정기불 원칙이 있습니다. 하지만 화면 보시는 것처럼 근로기준법 43조 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내용이 있는데 이건 정기상여금 같은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경우에는 매월 지급하지 않아도 되지만 그 외에 일반적인 월급은 다음 달로 미뤄서 2달에 한 번 이렇게 하지 말고 매월 지급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임금을 전액 줘야지 나눠서 주고 그러면 안 됩니다. 문제되는 게 근로자가 회사에 손해를 입힌 거예요. 그래서 이걸 상계라고 하는데 회사는 근로자에게 손해배상 청구권이 있습니다. 근로자는 회사에게 임금 청구권이 있고요. 그래서 회사가 일방적으로 이걸 각각 상계하고 월급이 원래 300인데 손해가 100이니까 100을 까고 200만 준 거예요. 이게 전액불 원칙에 위반됩니다. 하지만 만약에 근로자가 자유로운 의사로 상계에 동의를 했다면 유효합니다. 그래서 동의서를 꼭 받으셔야 됩니다. 만약에 근로자가 동의를 안 하면 임금은 임금대로 전액 지급하셔야 되고 별도로 손해배상 청구 등을 통해 회사의 손해에 대해서도 보전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앞서 주휴일에 주휴수당을 줘야 되고 또 직원이 연차휴가를 사용하면 연차휴가를 줘야 되고 연차휴가를 1년 동안 사용하지 못하면 연차 미사용 수당을 줘야 되는데요. 이때 주는 건 알겠는데 얼마를 줘야 되느냐가 문제되죠. 이때 각종 수당 산정의 기준이 되는 임금을 통상임금이라고 합니다. 통상임금의 개념을 살펴보면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근로에 대해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일급, 주급, 월급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하는데요. 통상임금은 시간급 산정이 원칙이기 때문에 월급이라면 월급으로 정한 임금을 월 통상임금 산정 기준 시간 수로 나누어야 됩니다. 예시를 참고해 주시고요.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별도의 조건 없이 근로자가 출근만 하면 사용자 입장에서 지급해야 되는 금품은 통상임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구분해서 근로자가 성과를 내야만 지급하는 성과급, 연장근로를 해야 지급하는 연장근로수당은 통상임금이 아니게 됩니다. 넘어가서 평균임금에 대해 살펴볼 건데요. 평균임금은 산정해야 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에 3개월 동안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는데요. 대표적으로 퇴직금 산정 시 평균 임금의 개념이 필요합니다. 통상 임금과 달리 평균 임금은 성과급이나 연장근로수당 등 해당 기간 동안 근로자에게 임금으로 지급된 것은 모두 산정에 고려되는 임금 총액에 포함된다는 점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금의 범위를 그림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은데요. 크게 임금, 그리고 임금이 아닌 금품을 나누어 앞서 살펴본 것처럼 사용자에게 지급 의무가 없는 일회적, 은혜적 금품인 경영성과급, 복리후생비는 임금이 아니고 이와 달리 고정상여금, 개인성과급은 임금으로 구분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소정근로의 대가인 통상임금과 퇴직금 산정 시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이라는 개념도 금품의 성질에 따라 포함하는 범위가 다르다는 점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넘어가서 이번에는 최저임금에 대해 살펴볼 텐데요. 최저임금은 최소한의 한도로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되는 임금으로 국가가 정한 법정 최저임금을 의미합니다. 최저임금은 고정된 금액이 아니고 매년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결정해서 다음 해 1월 1일부터 적용되고요. 2021년 기준 최저임금은 8,720원입니다. 주 40시간을 일하는 월급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최저임금은 182만 2,480원입니다. 일주 소정근로시간인 40시간과 주휴일 8시간을 포함해서 48시간이고 월 단위로 산정할 때 약 209시간이 되기 때문에 8,720원과 209시간을 곱해서 182만 2,480원이 된 것입니다. 유의할 부분은 현재 매월 지급하는 모든 임금이 최저임금에 포함되지는 않는다는 점인데요. 2021년을 기준으로 상여금은 최저임금 월 환산액의 15%에 해당되는 부분, 식대와 같은 현금성 복리후생비는 최저임금 월 환산액의 3%에 해당하는 부분이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월급에 식대 10만 원을 포함해서 최저월급인 182만 2,480원을 지급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럼 최저임금에 위반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 꼭 유의하셔야 됩니다. 참고로 연도별로 점차 최저임금 산입 비율이 확대돼서 2024년에는 정기 상여금과 현금성 복리후생비 전액이 최저임금에 산입될 예정입니다. 최저임금 미만으로 지급받기로 정한 근로계약은 무효인데요. 하지만 예외적으로 수습 근로자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해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인 근로자에게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대해 감액이 가능합니다. 다만 1년 미만 근로계약을 한 근로자와 단순 노무 종사자는 수습기간 중에도 100%를 지급해야 됩니다. 음식, 판매, 서비스, 청소, 경비, 관련 단순 노무직 등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단순 노무 업종, 직종의 경우 숙련 향상 필요성이 낮아 수습기간 운영이 불필요하기 때문인데요. 꼭 확인하셔야겠습니다. 임금을 주제로 살펴보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